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이며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동공부의 저자 신진상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의 실전 투자편 이 책을 리뷰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력을 좀 설명하자면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동공부의 저자이며 그리고 이제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채널 운영자이고 삼프로TV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 자문위원, 시청자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고요. 1년에 100권의 책을 읽는 다독가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IT 기자를 했고요. 지금은 교육 및 입시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책이에요. 예,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 예, 원래 이제 두 번째 책이고요. 예, 지금 27만 명의 구독자가 증명하는 최고의 미국 주식 실전 투자서.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예,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가장 투자 인사이트를 얻는 채널이 제가 이제 자문위원으로 있는 삼프로TV랑 그리고 바로 미주은 미국 주식을 은퇴하기입니다. 미주은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책과 유튜브가 이제 패널 어떻게 보면 너무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그걸 분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미주는 7080 감성으로 2030을 전망하는 채널이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70년대, 80년대 감성이 있어요. 그때 노래도 좋고 그때 팝송은 더더욱 좋았죠. 예. 그때 시대 분위기도 좋고 그 대학가 분위기. 그 감성으로 2030은 20년대, 20대, 30대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20, 30년. 10년 뒤,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뒤고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9년이 남았는데 그걸 전망하는 미래지향적인 채널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약속드린 대로 미중 포트폴리오 공개합니다. 미국 주식을 은퇴하기인데 한 달마다 이분은 이제 어떤 자기의 투자 결과를 수익률과 그리고 종목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실제 얼마나 그쵸 이익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다 밝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되게 좋아가지고 음악 방송을 듣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성실성과 전문성의 균형.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지만 굉장히 저는 할 때 전문가의 경지에 올라가 있고요. 예, 균형이 잡혔고요.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궁금증을 느끼실 분도 있겠죠. 유튜브로 보면 되지. 뭐 책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 그쵸? 예, 굳이. 예, 유튜브에 다 있는 내용이라면. 근데 물론 유튜브가 이제 500편 가까이 되니까 유튜브 보는 시간이 책 보는 시간보다 10배 더 걸리겠지만 제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제가 인문학을 또 좋아하잖아요. 인문학적 성찰을 제가 답을 언어기호학자 김성우 교수가 한 말이에요. 이제 이 옆에 있는 책이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라는 너무나 제목이 좋죠. 김성우랑 또 연대 사회학과를 나온 엄기호라는 사회학자랑 같이 대담으로 예권 책인데요. 여기서 제가 좋은 문장을 발견해서 발췌를 합니다. 텍스트나 이미지, 영상 하나하나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유튜브도 중요하고 그 책을 읽는 것도 다 별도로 여러 미디어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 미디어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즉 유튜브도 동시에 책으로 그래서 다시 책으로를 쓴 메리언 울프 이 책으로 언젠가 한번 메리언 울프의 책을 제가 미래에 이 채널에 다룰 텐데요. 이 다시 책으로 쓴 이제 책이라는 전통적인 미디어와 전자 미디어 특히 영상이라는 디지털 미디어를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한 것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맞아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어떤 미디어를 쓰자 말자가 아니라 두루두루 평가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각, 인지, 정서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가 되기 전에 내가 이걸 사용할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 그렇죠. 내가 어떨 때는 유튜브를 사용하고 어떨 때는 뭐 블로그를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험은 뭐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양날의 검에서 양날을 다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도 그쵸 봐야 되지만 유튜브를 바탕으로 한 책도 그죠? 예, 예, 봐야 된다. 그것이 현대인으로서 그죠? 이 미디어 이 전성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죠?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인들도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매도를 했고 하면 미구준의 이제 본명은 최철이라는 분인데 투자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2020년부터 줄기차게 코로나로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호텔, 항공사, 크루즈 분야 등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사실 이들도 좀 많이 올랐죠.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바이러스를 등에 업고 3, 4년치의 성장을 한꺼번에 이뤄낸 기업의 줌 같은 기업이죠. 베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게 한마디로 압축이 돼요. 이게 이분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전문가라는 제가 이제 좀 이니셜을 붙여도 되는 게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성장주나 가치주보다는 기술주에 투자하시게 되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에 베팅하라. 이게 제목이 이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이 책의 어떤 부제 그죠? 예. 부제도 키워드에 투자하라는데 베팅하라는 정도. 그죠? 예. 투자를 넘어서 베팅은 과감하게 좀 더 투자하라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책은 지금 모두 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 분야로 그죠? 예. 제가 학생들이랑 수업하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이기도 해요. 이커머스, 핀테크, 모바일, 클라우드, 디지털 혁명, 인공지능, 메타버스, 매드테크, 친환경 이렇게 10가지 챕터인데요. 제가 여기에 소개드린 30개 기업을 다 제가 뭐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책을 보시고 미주인이라는 그 유튜브를 보시면 되니까요. 이커머스에서 소개된 기업은 쇼피파이라는 그쵸? 예, 아마존에 들어갈 쇼핑몰을 만들어주는 캐나다의 업체죠. 그 다음에 메르카도 리브레, 이제 남미의 아마존으로 아르헨티나 그룹입니다. 그리고 C, 이제 이제 싱가포르에서 제일 유명한 동남아를 지배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사실 이분이 그 살고 있었던 인도네시아의 토코피디어라는 업체도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요. 거기보다 더 유명한 그쵸? 예, 게임 어떤 플랫폼 업체이기도 하거든요. C가 있고요. 그리고 애쉬라는 그쵸? 예, 어떤 저 뭐랄까 독특한 그런 어떤 뭐 이런 뭐랄까 이제 저 뭐랄까 이제 뭐 수공예품 같은 거 거래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커머스가 4개고요. 핀테크는 페이팔, 핀테크의 최강자죠. 그리고 소파이, 저도 사실 소파에 투자했는데 이분의 그 방송을 듣고 이분이 10년 내에 10배 상승할 기업을 30선에 소파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알게 돼서 투자한 기업입니다. 스퀘어는 워낙 유명하죠. 스퀘어는 바로 트위터의 창립자 잭 도시가 창업한 그쪽의 핀테크 업체죠. 모바일은 오픈도어, 이거는 이제 부동산 업체인데요. 저도 이 방송을 듣고서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긴 했는데 아직 투자는 안 했어요. 오픈도어라는 기업이고요. 파이버라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제 긱 이코노미에서 그쵸 우리나라에 그쵸 비슷한 기업이 있는데 그렇게 프리랜서들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 레모네이드는 그쵸 인터넷 보험업체 그쵸 예. 이 보험 시장이 6조 달러나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예. 이제 거기서 1%만 차지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클라우드 플레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엣지 컴퓨팅, 그 다음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기업이죠. 그 다음에 디지털 혁명은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디지털 광고 시장의 업체가 있고, 그러니까 플랫폼이고요. 이 로쿠, 이게 뭐냐면 이제 넷플릭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그리고 케이블 TV까지 그쵸? 예, 이런 하나의 저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미디어 업체예요. 그리고 핀터레스트, 그죠? 예. 그 유명한 저희 마누님도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사진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인스타그램과 좀 비슷한 그런 어떤 업체인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은 구글과 그쵸 엔비디아죠. 예,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에는 어, 유니티 소프트웨어, 로블록스, 그리고 줌, 그리고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예. 줌은 그쵸 여기에 메타버스에 포함되는 게 좀 하여튼 로블록스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업체예요. 메타버스에서 제일 유명한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국의 유튜브를 대체하는 그런 게임 업체죠.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그쵸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게임 개발자들이 운영하는 사용하는 이제 게임 엔진이고요. 그 다음에 메드테크는 인비테라는 기업. 이게 인비테와 그리고 작년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에마니엘 샬탕티에가 CEO로 있고 그리고 그 회사 저 공동 수상자이면서 우리나라도 유명한 제니퍼 다우드나가 그 창업했던 회사 크리스퍼 테라피틱이라는 업체가 더 유명한데 인비테가 올해 주식이 많이 많이 올랐어요. 보니까 인비테가 기술적으로 인비보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유전자 어떤 편집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조금 엑스비보인 그 크리스퍼 테라피틱보다도 기술력이 좀 더 좋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텔라닥이라는 업체 있죠. 원격 치료에서 제일 유명한. 그리고 친환경에는 차지포인트라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충전소 전기차. 그리고 그 유럽에는
EV 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분이 이제 아마존이랑 테슬라를 제일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아마존이 이제 나만의 키워드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예.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게 모두 27개인데 이제 기업 27개의 기업을 어떻게 분석하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리스크는 무엇인지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책은 구성은 그렇게 돼 있어요. 투자의 매력 포인트가 뭐인지, 그리고 매출 성장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체 시장, 사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투자할 때는 이 기업이 그렇죠, 지금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이야.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각광받고 있고, 테슬라는 그쵸, 테슬라가 기술력으로나 아직 보면 이제 토요타 같은 세계 1위 업체들보다 자동차 생산량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주가는 훨씬 많이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유는 이제 시장이 크게 뜰 것이라 전망되기 때문이죠. 투자 리스크의 탄탄한 구성, 굉장히 구성이 잘 돼서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쵸, 애플이랑 넷플릭스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없거든요. 요 세 개가 합쳐지면은 아마 이제 30이 되는데, 글쎄요, 애플 주식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요 세 업체는 여기 없더라고요. 예, 너무 유명해서 없을 수도 있죠. 예. 이제부터 책 내용을 좀 제가 저는 이제 로버트 실러의 내러티브 경제학이라는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했잖아요. 그래서 미주은의 내러티브라는 어떤 저걸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로드 빌더에 투자해라. 무슨 얘기냐면요. 50년대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이젠하워가 유럽 총사령관이었잖아요. 예, 사실 독일이랑 붙기가 훨씬 더 힘들었죠. 독일은 그 당시 미국, 영국, 소련이랑 동시에 붙었잖아요. 예, 일본은 미국 혼자 상대하면 되는데 이 세 나라가 그 정도로 막강했던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힘은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그쵸, 아우토반 그쵸, 고속도로를 투자해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빠른 이동력을 그쵸, 전격전이 가능했었던 거를 있었거든요. 그래서 50년대에는 그쵸, 예, 그런 어떤 이제 로드 빌더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런 어떤 그쵸, 예, 트래픽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하는 얘기죠. 그리고 90년대에는 그쵸, 예, 바로 인터넷 플랫폼 시스코 같은 업체 이런 데 투자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겠죠. 예. 이런 게 내러티브 첫 번째 원이고요. 미주은의 내러티브 두 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기업을 찾아라. 그쵸? 예. 어느 순간에 아마존 같은 업체들이나 보면요, 그게 제일 힘든 일인데, 그죠? 예. 앞으로 그죠? 이렇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고, 이런 기업들을 열심히 찾고 열심히 소개하고,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미국의 네티즌들이나 미국의 로빈훗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가장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너티브 3 이거입니다. 코로나로 만들어진 생활 방식은 코로나가 종식돼도 그대로 간다. 그렇죠. 예. 코로나로 저도 책에서 서문에 그렇게 썼는데요. 예.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이 질문을 마치 헤어진 연인이, 그쵸? 헤어지려고 하는 여인이죠. 연인이 나누는 대화가, 우리 지금 풍경에 딱 맞는다 생각하거든요. 절대 못 돌아간다는 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철학의 투자 철학이라든지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산업을 보는 관점이 또 미주은, 님과 좀 많이 유사한데요. 이 세 가지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이 책의 27개 업체들에 대한 어떤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주는 그럼 어떤 철학 베이시스를 가지고 그쵸? 예, 이제 투자를 하는지,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이분이 인도네시아에 살고 계셨고 그 전에도 뭐 영국에도 계셨고 미국에도 있었고 한 10개국 정도에 그래서 언젠가 이런 얘기를 책으로 쓰신다고 하는데, 근데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주식시장도 아니고 중국 시장도 아니고 그쵸, 유럽 시장도 아니고 미국 시장은 그쵸, 예, 자본주의의 어떤 본산지고 창의성과 다양성과 그런 것이 보장되는 그쵸, 예, 진짜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항상 결국 시장을 우상화하겠다는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시대에 대한 확신이죠. 바로 이제 코로나2가 바꿔놓은 그쵸, 코로나가 원래 올 시대를 앞당긴 거죠. 4, 5년 정도. 그죠? 예, 바로 예, 언택트로 얘기되는 그죠?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예전에 IT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대한 확신이 뭘까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투자하고 싶어서 관심을 갖게 돼서 공부한 내용을 유튜브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 주식에 대한 공부면서 미국 주식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 저 메타 주식 투자법이기도 하는데 이 확신이 들지 않으면요, 이제 기업 그냥 팔랑귀가 돼요. 그래서 오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합니다. 근데 장기 투자하는 방법을 책에서도 적극 권유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미국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그리고 로드빌더라면요, 왜 장기 투자 안 하겠습니까? 요 세 가지가 미주은의 확신이. 근데 이제 책공미라고 저도 줄여서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인데 100% 공감. 근데 이 책에 대한 반론이 있어요. 이제 이런 이미 너무 비싼 기업들 아니냐. 근데 이런 반론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을 사는 게 주식들을 사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리스크가 당연히 커지는 거고요. 더 인지도가 떨어지는 기업들이라면. 그래서 충분히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그쵸 시대를 타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론이 그래서 저는 100% 공감하고요. 저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비싸긴 하지만 더 그쵸 비싼 기업이 그쵸 더 비싸질 확률이 있지 지금 싼 기업들 찾다가는요 그쵸 낭패를 보기 쉽다는 얘기죠. 제가 좀 판단 유보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이분이 많은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0개 이상의 기업에 분산 투자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투자 자금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1억 이상을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어야 20개 이상을 분산 투자하죠.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투자자들은 불가능하죠. 저는 그럴 바에는 그렇죠. 저희 따님께서도 하신 말인데 그냥 테슬라에 몰빵하는 게 그죠. 그게 아니면 비트코인인지 테슬라가 제일 좋겠네. 저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 유보입니다. 하는 거. 채공매 매수가는 잊어라. 근데 그게 가능할까? 사람이 어떤 익절은 가능해도 손절이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내가 산 게 얼마인데 그거보다 싸게 팔고 싶지 않다는 건데. 근데 사실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심리는 그 어떤 매몰 비용이라든지 그런 인간이 절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의 어떤 빗댄 행동재무학도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래 그게 가능할까?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매수가는 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사실 어차피 과거 일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미래 가치와 그렇죠. 현재 가치보다 더 중요한 미래 가치인데 그래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판단이고 미주는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게 미국 주식 어려운 이유입니다. 미국 주식 하려면요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영어 공부도 해야 되죠. 그리고 워낙 미국은 또 다양한 산업들이 있고 그리고 전 세계 그쵸 최고 기업들이 또 몰리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작용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분이 보니까 아침 4시부터 일어나서 12시까지 8시간을 걸쳐가서 이 유튜브 한 편을 작성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또 물론 여긴 공부하는 시간도 포함되겠지만 근데 이게 가능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리나라는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이면 그중에 10분의 1 정도는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사실 본업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 되게 힘들죠, 그게. 그리고 그래서 책이 좋으셨다면 또 유튜브를 꼭 좀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개를 꼭 추천을 드려요.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이란 그죠? 정말 이분의 분석은 이제 되게 탁월합니다. 그죠? 예리하고 그리고 배틀 끝판왕도 되게 재밌어요. 이런 식이죠. 뭐 이제 어, 뭐 이제 페이팔과 이제 스퀘어를 분석한 비교한다든지 그래서 아주 재밌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 굉장히 그렇게 공부할 수 있대 초기에 그렇죠. 이런 걸 몰아서 그죠? 보시면 좋고요. 투자하신다면 저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오미주 온대 미국 주식 뉴스인데요. 앞부분에는 이제 미주님이 그 읽었던 영문 기사들을 그죠 우리말로 그죠 핵심들을 안고를 전환하는 부분이 있고 뒷부분은 그 CNBC 뉴스 주로 매드 머니일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나왔던 그죠 중요한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잠깐 동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 떨어질까봐 겁나시는 분들이라면 미주은의 이 말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주식은 별로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그렇죠. 미국 주식에 희망을 걸고 미국 주식으로 내 은퇴 자금을 그렇죠.
어떤 그쵸. 사실 그렇잖아요. 55세 정도면 일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제 자영업으로 들어가는데 자영업이 어떻게 미래를 막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은퇴 수단으로 치고 확실한 게 미국이 노후 문제가 그쵸 우리보다 훨씬 덜 심각한 이유는요. 그 401k라는 그 힘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주식을 많이 하잖아요. 401k에 들어가서 당연히 자기 돈이 그렇게 주식으로 복리 효과에 의해서 굴러가는 겁니다. 이걸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장점 5가지와 단점 5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초보자를 배려해 최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쉽게 썼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이 책을 보면 이게 이 회사가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이걸 알게끔 되게 쉽게 썼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투자를 한 기업 언행일치 확실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애널리스트나 이런 뭐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이 나오면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말하기 쉬운데 이분은 진짜 자기가 투자를 해서 발굴한 기업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기업들을 소개하는 거니까 언행일치가 확실하신 분이고요. 투자만이 아닌 미래를 보는 안목도 키워줍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안 하시더라도 4차 산업혁명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쵸 거기에 대항해서 그 변화에 그쵸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으니까 통찰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연동하면 더욱 지식이 강화된다는 점이 또 강점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굉장히 솔직하고 책임감 있게 분석합니다. 분석력이 대단히 예리하신 분입니다. 근데 제 단점 5가지 골라봤는데요. 가치 투자, 금융업, 나이키, 코카콜라, 보잉 이런 업체들. 그래서 제가 볼 때 요게 강하신 분이 있잖아요. 3프로TV의 글로벌 라이브를 하시는 이제 장우석 본부장님은 이 미주은에 나오는 기업들은 별로 언급을 안 해요. 근데 이런 금융업이나 나이키, 코카콜라, 보잉 같은 이제 가치 투자 쪽으로 훨씬 많은. 그래서 두 분을 같이 들으면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리스크도 다르지만 매력에 가린다. 무슨 얘기냐면, 이 글의 기업이 훨씬 뭐랄까, 리스크도 분명히 다루고 있지만, 매력에 그 리스크 가리니까. 그런 면은 좀 적당히 가감하면서 이제 읽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차트 분석으로 단기 투자해서 벌려는 사람은 조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주식도 저 같은 사람은 좀 장기 투자자에 가까운데 이것을 이제 일주일 단위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을 이제 스윙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이고요. 그리고 분단위 그렇게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주로 100% 차트를 봅니다. 기업을 안 분석합니다. 그럼 뭐 업종도 안 봐요. 그렇게 차트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트레이더나 스캘퍼 같은. 근데 스캘퍼는 점점 더 시대에 밀려나고 있는 이유가요. 그거예요. 인간은 1초에 한 번 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요. 제가 이제 책에서 읽었는데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죠? 지식도 많고 통찰력도 생기는데 1초에 그러니까 0.00000이 5개 붙는 1초 내에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어떤 그쵸? 이 스캘퍼도 그쵸?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하튼간 미국 주식은 그게 되게 힘들어요. 차트 분석으로 워낙 왜냐면 새벽 12시부터 거의 밤 12시에 시작해서 새벽 5시에 끝내서 우리나라 시차가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깨어 있어서 그러려면 진짜 근데 저는 이때마다 놀라는 게 일본의 주식 투자자 중에 일본의 이제 BNF라고 하는 유명한 투자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한 3천억 정도를 주식 투자로 벌었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은 은퇴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주주로만 남아 있고 그리고 건물주가 돼가지고 이제 아키하바라는 우리나라 강남보다 돈이 몇 배나 더 비쌉니다. 거기 건물들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아침부터 4시 반까지는 일본 주식에 투자하고 저녁 10시 반부터 5시까지 그리고 그럼 잠은 언제 잤을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몇천억을 벌었으니까. 그리고 실패담도 약간은 들어갔더라면 그쵸 좋았을 텐데 그 책에는 근데 유튜브에는 좀 실패담 얘기도 약간씩 있어요. 그리고 5번째는 채권이나 비트코인, ETF, 환치기 뭐 이런 들도 다뤄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근데 어차피 이제 책 제목이 미국식으로 은퇴하기니까. 근데 사실 채권과 환율 뭐 이런 거 ETF, 비트코인과 주식은 다 연동돼 있어가지고 같이 다뤄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쉬움이 있다면 이제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책도 한금부엉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미국 지식 용어 사전 같은 게 부록으로 있었더라면은 아마 초보자들은 정말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미국 주식 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부탁드리지만 이제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